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민원 해결엔 찐이야. 예, 김진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첫 번째 제보 뭡니까?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진영 님이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제가 일 때문에 일종 대형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아니,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에서 대형 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문의를 해보니까 울산이나 마산에 가서 대형 면허 시험을 응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유가 작년 태풍에 시험장이 파손됐다고 하는데요. 시험장 복구가 언제 될지도 모른다니 답답합니다. 라고 제보 주셨어요. 예, 이게 작년 태풍인데 이제 파손됐으면 퍼뜩 복구하면 됐겠는데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네, 남부면허시험장 내 대형면허시험장 인근에 옹벽이 무너져서 대형면허 기능시험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 남부면허시험장 면허지원부 정희성 대리에게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대형 기능 시험 중단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시민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8월 9일 저희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내에 있는 대형 기능 시험장과 인접한 부산인력개발원소의 옹벽이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붕괴로 시험장 일부가 파손되어서 현재까지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시험장에서는 해당 사고 이후로 옹벽 소유주인 부산인력개발원 측에 지속적으로 신속한 복구 요청을 하였으며 당초 복구 일정이 금년 6월 22일까지였으나 최근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서 11월 10일까지로 연기되었음을 재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험장에서는 조속한 공사 진행을 요청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형 기능 시험 재개를 위해 다른 공정보다도 시험장 내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완료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할 예정입니다. 부산인력개발원 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인력개발원 측이 관할이라서 지금 뭐 요청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네. 옹벽이 뭐 많이 무너진 거예요? 네, 부산인력개발원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남부면허시험장 대형 면허기능시험 코스장에 토사물이 넘어와서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그런데 부산에서 이 대형 면허기능시험을 칠 수 있는 곳이 남부면허시험장밖에 예. 없기 때문에 네. 더더욱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산인력개발원에 문의를 해서 공사 현장 소장님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예. 소장님 말씀이 지난 2월에 공사를 입찰받아서 그때부터 현장 설계 및 복구 작업에 들어갔고요. 현재 옹벽 작업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된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잘 진행 중에 있다고 공사 마무리는 오는 11월 10일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작년 8월에 무너진 옹벽을 공사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긴 장마의 영향으로 흙을 완전히 말리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 8월부터 응급 복구 공사 그리고 긴급 복구 공사 그리고 현재는 보온 공사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공사 규모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하루빨리 공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대형 면허 기능 시험 기다리고 우리 부산 시민들 퍼뜩 한 번에 시험 합격하면 좋겠네. 예.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야간에 졸음 운전으로 컨테이너 수송 차량 사고가 일어났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조금만 쉬어갔더라면 하는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부산항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고 아시겠지만 일부 컨테이너 기사들은 오후 5시 30분이 넘으면 공컨테이너 반납이 어려워서 반입시간 맞추느라 장거리 운전에도 휴식을 못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간 안에 도착해서 공컨테이너 반납하면 다행이지만 반납하지 못하면 인근에 있는 임시보관소에 3만 원의 비용을 주고 보관하거나 주차를 해두고 다음 날 반납 후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화물 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공컨테이너 반납 시간을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연장해 줄 수는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공컨테이너 반납을 5시 30분 이후에 반납을 하게 되면 이제 고스란히 보관료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담이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운전하는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를 쉬지도 못하고 바로 뭐 가야 된다.
그 선사에서도 뭐 사정이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부산 항만공사 마케팅 부서에서 이 부산항에 있는 선사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컨테이너 야간 반납 및 반납 시간 연장에 대해서 협조가 가능한지 부산 항만공사 마케팅부 이응혁 부장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공컨테이너 반납은 렌트카 반납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민간 기업 간 계약이 얽혀 있는데요. 1차적으로 공컨테이너 박스의 소유주는 선사입니다. 우리가 렌트카 반납을 하기 전에 렌트카 업체에서 렌트 차량의 흠집, 사고 여부를 체크하는 것처럼 공컨테이너도 반납 전 선사가 꼼꼼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공컨테이너는 결국 이 부도 운영사가 아니라 선사와 계약을 맺은 수리업체를 1차적으로 거쳐야 하다 보니 야간 반납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사에서 컨테이너 박스의 손상 확인서, 각서 같은 건데요. 이런 것을 갖춘, 그리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별로 야간 반납을 받아주고 있고, 그러니까 선사, 컨테이너 수리업체, 운송사, 화주, 이런 다양한 이게 계약 관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관련 기업들한테 저희 공사에서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협조를 부탁한 바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는 줄 몰랐네요. 뭐 선사, 컨테이너 수리업체, 화물 운송사, 화주 이런 계약 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협의가 좀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부산 항만공사 측에서 공컨테이너 반납 시간 연장에 대한 협조문 요청했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나 싶네요. 네, 이어서 제 부장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선사를 관리하는 마케팅 부서에서는 각 선사에 물량 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공컨테이너 반납 시간 요청에 비협조적인 선사에 차등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고요. 이응혁 부장에게 답변 들어봤습니다. 부득이 화주가 제 시간에 그 인도를 못한다면 그에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화물 차주 분들께 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선사에서도 이런 조건부 야간 반납을 이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시니 상황이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공컨테이너 야간 반납 문제도 도로 화물차 운전기사분들이 화주, 운송사 간 거래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제보 이어갈까요, 바로? 네,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게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공영주차장에서 일하는 주차관리원입니다. 자체 주차장이 없는 업소에 가면 1,000원짜리 주차권 받아본 적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 주차권을 업소들이 제값 1,000원에 주고 샀었는데요. 주차권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부산시 조례를 통해 부산시가 300원 부담하고 현재 주차권 7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만 해도 장애인, 경차, 국가, 유공자 등 부산시 조례 감면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도 이 주차 쿠폰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조례가 바뀌면서 감면과 쿠폰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적용이 안 되다 보니 이 쿠폰을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700원을 주고 산 일종의 화폐인데 화폐로 인정되지 않다 보니 업주 입장에선 손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처럼 주차 쿠폰 중복 사용 안 될까요? 예. 중복 사용이 안 될까요? 이게 보통 이제 중복 할인 안 된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네. 뭐 제보하신 것 같이 이렇게 아쉬운 부분 어쨌든 저 식당 사장님이 주차 쿠폰 700원 주고 나서 이게 손님들에게 이제 주차 이용하세요 하면서 드린 건데 중복 할인 안 되니까 주차 쿠폰 버리고 가시는 상황이 생기게 되네요. 그죠? 네,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인근 공영 주차장에서 1,000원짜리 주차 쿠폰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차 요금이 3,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경차를 타게 되면 경차 할인 적용 받으면 1,500원만 내면 되고요. 쿠폰을 사용하면 2,000원을 내야 되니까 이 네. 쿠폰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에 문의를 했는데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주차권과 이중 감면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난 2019년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 주차장 인근 상가 이용 시 상가 이용 확인증을 제시할 경우 주차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개정된 조례인데요. 당시 상인분들과 협의해서 시행된 조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주차권에 대한 계속적인 민원이나 불편 사항이 있으면 다시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뭐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어쩔 수 없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제 돈 주고 산 주차권이 그냥 버려진다 하니까 요거는 조금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보자님이 주차관리원으로 일하시면서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에게 부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화를 내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주차관리원이 조례를 만든 것도 아닌데 이분들에게 화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에휴, 다음 제보는요? 네, 다음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신 제보고요. 부산 동구의 무척사 절 입구에 있는 옹벽 정비에 대한 민원입니다. 무척사 입구 옹벽에 설치한 영화 이야기 설치물 2군데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 아래쪽 화분도 탈부착이 심한데요.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서 민원을 올렸지만 무척사가 동구청, 부산 진구청 사이에 있다고 해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중간 지점에 있는 무척사 어느 구에 위치하는 건가요? 라고 제보 주셨고요. 이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일단 동구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담당자인 부산 동구청 도시재생과 강현집 주무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무척사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패널 손상된 부분은 기존에 제작했던 업체들에 부탁드려가지고 견적을 낼 예정이고요. 화분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 목재가 너무 낡아가지고 좋은 목재로 새롭게 디자인해가지고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견적은 다시 내봐서 예산이 확보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태고요. 예산에 맞으면 바로 시행하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한 후에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이거 취재 중에 민원이 해결이 됐네. 그러네요. 이렇게 재빠르게 해결해 주신 동구청 도심재생과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예, 강현집 주무관님. 예. 예, 이거 좀 한번 말씀드려야겠네요. 네네. 네, 감사하고요. 다음은 마지막 제보입니다. 역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신 제보고요. 저는 수영구의 한 주택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고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쓰레기 봉투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내놓을 때 가로수나 전봇대에 내놓는 것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 안 좋고요. 특히 지나가는 사람이 배출해둔 쓰레기 봉투 위에 또 쓰레기를 더 버리기도 합니다. 정말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규정에 배출 장소가 정해져 있을 텐데요.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쓰레기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버릴 때는 더 잘 버려야겠습니다. 예, 길가에 이제 버려둔 종량제 봉투 있으면 그 위에 그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더라고. 맞아요, 와,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쓰레기 배출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예,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출 장소가 정해져 있지만,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늘 가져다 놓으시는 곳에 가져다 네네. 놓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집 앞이나 네네. 뭐 전봇대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곳에 이렇게 가져다 놓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제보 주신 분이 수영구민이기 때문에 수영구청 자원순환과 이경규 주무관에게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배출 시간은 저녁 18시부터 23시까지이며 배출 장소는 개인 주택의 문 앞입니다. 가로수나 전봇대는 도로변 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경우 일부 허용이 되지만 운전수고가 원칙입니다. 주민들 사이에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는 재사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주면 자원이 됩니다. 일반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하지만 재사용할 수 있는 품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분리 배출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밖에도 구마다 쓰레기 배출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확인 잘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요일, 시간별 배출해야 하는 쓰레기를 잘 구별해서 버려주시고요. 재활용 쓰레기 경우 분리 배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말씀대로 자기 집 앞이나 아니면 상가 같은 경우에 골목에 버려두게 허용을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어떻게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이라도 지나다니면서 거기다 쓰레기 더 많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 예, 아유 정말 그 쓰레기는 늘 화두예요. 화두인데 네. 이거 그러니까 사실 수거하는 분들이나 그리고 관리하는 분들 뭐 중요하겠지만 이거 처리하는 사람 우리가 잘 처리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잘 관리하면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원에게는 찐이야 김진수 리포터였습니다. 예. 이한철의 슈퍼스타 보내드리면서